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비, 드라마 등등을 소개해드리는 방송 무드등. 저번 주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로 첫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학우분들 첫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잔잔하게 고가 영화를 소개해주는 부분들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영화에 이어 오늘은 PD님 주간 100% 인생 드라마 사극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목소리에 깔리고 있는 부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디님이 추천해드리는 인생 사극은 바로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육룡이 나르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영되었던 50부작 사극입니다. 육룡이 나르샤는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프리퀄이란 오리지널 영화의 전사를 다룬 작품으로 쉽게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룡이 나르샤가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인 점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육룡이 나르샤가 뿌리 깊은 나무의 속편이지만 뿌리 깊은 나무의 방영 시기가 더 빨랐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죠? 일단 제목이 육룡이 나르샤인 만큼 주인공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룡이 나르샤는 제목에 맞게 6명의 주된 인물들인 분이, 이방지, 이방원, 정도전, 무율, 이성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태조인 이성계, 태종인 이방원, 정도전은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분이, 이방지, 무율은 작가가 극의 진행과 흐름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 인물들입니다. 맨 처음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열렸을 때 6용 중 3명의 진짜 용과 3명의 허상의 용으로 50부작을 잘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6인물들의 적절한 조화가 있었기에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육룡이 나르샤의 배경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입니다. 당시 정세가 불안했던 고려 말의 상황을 백성들을 중점적으로 비춰주며 이야기 전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크게 2개로 나뉘어졌던 학파의 대립을 보여주죠. 정몽주와 정도전의 대립과 고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인경 학파의 모습을 굉장히 악랄하게 풀어내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을 따르는 무리와 고려를 지키자는 정몽주의 무리의 대립이 극 초반부를 이루죠. 특히 2화에 나오는 원가의 외교를 막기 위한 기지를 발휘하는 정도전의 역할에 김명민 배우의 연기력은 소름이 돋아요. 당시 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이이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비는 칼 맞아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을 찢겨 죽고 세상의 문론이 생사를 가름해 정치와 칼이 다를 게 무엇냐는 가사가 나옵니다.
당시 혼란했던 고려의 상황과 힘들었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드러내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뭉클함과 감동을 선사했죠. 그리고 극이 중반으로 흘러가면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됩니다. 고려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으로 함경에서 자신만의 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계 장군을 추대하려 하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원, 훗날 태조 역할의 유아인 배우의 연기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의 말에 가슴이 뛰는 방언은 정도전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심은 하지만 아버지가 꼭 왕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전의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죠. 극이 흐를수록 방언의 이중적인 면모들이 드러나는데 왕과 권력,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주인 자리에 앉고 싶다는 방언의 강기를 제대로 표현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인 분이 역의 신세경 배우 앞에서는 완벽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 자신의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거의 자랑하나 싶을 정도였죠. 또한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새 나라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장면과 자신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중요했던 이성계가 백성들을 자신의 울타리로 생각하며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는 장면들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러브라인들이 있죠. 아무래도 사극이다 보니 신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그 시대의 사랑을 표현했던 굉장히 순수한 모습들도 인상적입니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주가된 러브라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해동갑족과의 계약을 위해 혼인을 이미 한 상태인 방언과 분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쌍방감정이에요. 그 다음은 양반을 좋아하는 분이 낭자를 좋아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율의 사랑. 마지막으로는 어렸을 때 연희와 방지는 한마을에 살며 사랑을 키워왔지만 양반들에 의해 겁달을 당해 그 당시 그녀를 구해주지 않은 방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연희와 방지의 사랑입니다. 세 러브라인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을 울리기도 애절한 마음을 더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극내용 설명상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극 후반부로 가면서 왕자를 향한 방언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방언은 고려의 몰락을 강력히 반대하는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그를 죽이기 전 회유책으로 하여가를 읊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국어책에서 글로만 봤었던 하여가를 직접 읊으며 방언의 표정과 합쳐진 그 장면의 임팩트는 엄청났어요. 하지만 회유가 통하지 않자 방언은 그냥 정몽주를 죽입니다. 정몽주를 죽인 방언에 대한 소문이 한양에 퍼져나가며 자신의 아버지인 이성계로부터까지 외면을 받게 되죠. 정말 마지막 즈음엔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지만 왕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던 정도전까지 살해하며 폭군이었던 태종의 모습을 잘 표현해줍니다. 굉장히 외롭지만 왕자에 오르는 방언과 왕자에서도 분위를 기리워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돼요.
오늘은 저희 PD님의 인생 드라마인 육룡이 나르샤로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드라마를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저희 PD님은 이 드라마를 10회 이상 정주행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작품으로 수요일 저녁을 채우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다영,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